그래서 사실 디포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할까 해요. 디포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스팽글 대표님한테 한번 조금 시작부터 좀 듣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시작은 사실은 이 스팽글님이 제일 잘하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말씀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디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약간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은 사실 우리끼리는 몇 번 바뀌었어요. 스태프들끼리는 나름대로 몇 번씩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회원들한테 막 저희가 공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태프들끼리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저랑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은 변화된 디테일링 포럼이 되지 않을까. 올해부터는 좋게 말하면 좋아지는 거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조금 빡세진다 운영이. 아, 오히려 좀 타이트해질 그렇죠. 수 있다. 타이트하게 그렇죠. 이게 업체들도 약간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이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쉽게 오니까 쉽게 가시더라고요. 네. 쉽게 왔다가 쉽게 가시고. 그래서 좀 오는 장벽을 조금 높여볼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뭐 해보고 또 변화 그렇죠, 그게 안 그렇죠. 맞으면 또 변화하면 되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뭐 회원들도 너무 풀어주니까 너무 자유롭게 노세요라고 하니까 또 너무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부분 또 어느 정도의 이제 약간의 제재는 필요하다. 그 제재가 뭐 강퇴를 시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스태프들도 이제는 그동안은 좋은 선생님이었다면 지금 조금은 엄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올해는 조금 변화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없어진 정모가 있어요. 저희가 정모가 이제 제가 재작년을 끝으로 양평이었죠? 양평? 아니지. 대구죠. 대구에서 하고 끝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정모를 시작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원했던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모를 함으로써 이제 얻는 것들이. 그죠. 그게 점점 퇴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굳이 이럴 거면 정모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했는데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모는 아니지만 아직은 뭐 이름은 짓지 않았지만 뭐 디포 야유회 정도.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처음에 원했던 바대로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네, 그건- 디포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야유회나 뭐 체육대회 이런 것도 많이 네네네네. 하시고 가서 모이셔서 또 게임 같은 것도 네네네. 하시고 이런 거를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네. 저는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취미에 대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상. 없죠. 거의 없었죠. 없었고 지금은 그래도 뭐 몇 년 전부터 무슨 페스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업체와의 이런 소통들이 없고 정말 회원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고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게 지역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국 정보를 통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디테일링 포럼 전국 정보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방향성도 그렇고 조금 더 좋아지는 디포 그리고 조금 커뮤니티 자체적으로도 많은 좀 성숙해지고 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금달님을 모신 이유는 작년에 사실 세차 쪽에서는 네. 저는 좀 혁신에 가깝다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떤 거죠? 아 코리아 카키아 페스티벌. 네. 코카페. 네. 코카페가 진행을 했었는데 코카페에 대해서 사실 참석하시고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회를 진행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혹시 언제쯤 진행하는지 알 수 있어요? 6월 마지막 주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아, 이번에 2일 동안인가요? 그렇죠. 2일인데 실질적으로 그 전날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3일이고요.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이틀이고. 네. 어디서 하는 거죠? 아, 똑같이 킨텍스입니다. 킨텍스, 일산 킨텍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접근성이 조금 좀 멀잖아요. 이제 지방에서 가기에는. 그래서 다른 쪽도 뭐 알아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행사는 킨텍스만한 데가 없다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람회인 거잖아요. 네네. 박람회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박람회를 되게 자주 가요. 1년에 못해도 20번 이상 가고.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 가는데 대구도 사실 가능하고 네. 뭐 그 코엑스도 가능하고 네. 일산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나뉜단 말이에요. 사실. 네네. 뭐 그거 말해도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네네. 킨텍스에서 진행했을 때 본인이 가장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장소에 대한 아쉬움 말씀하시는 뭐 그런 거예요? 거거나 아니면 뭐 일단 제일 멀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대구에서 가기만 하더라도
KTX로 따지면 행신역 끝이잖아요. 끝. 그죠. 근데 거기 행신역에 내리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신역에서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지방 분들한테, 서울 분들한테도 사실은 멀어요, 일산이.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뭐 장소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다녀왔지만 킨텍스가 사실 차량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하긴 해요.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제일 큰 그 자동차 박람회도 그쪽에서 그렇죠, 진행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장소도 조금 확실히 킨텍스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 자리에서 네네. 바로 해결이 가능한 안에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식당이랑. 그죠, 그죠. 네.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는 조금 없죠. 이동해야 되고 막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해야 되죠. 되니까 네. 예. 그런 거는 편의성이 있어서 아마 진행하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코엑스에서 왜 안 하냐, 코엑스는 일단 촬영 관련해서는 그 오토베세가 코엑스에서 하나요, 네. 그죠? 근데 일단 주차비도 비싸고요. 그리고 접근성은 되게 좋긴 한데 일단은 돈이죠. 돈도 많이 비싸고요. 네,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차량 관련해서는 코엑스에서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시니까 네. 사실 저도 코카페를 갔지만 많은 대표님들이랑 주변에서 물어보는 게, 야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벌었겠다. 네. 디포 이제 돈 엄청 많이 벌었겠네. 엄청 많이 벌었죠. 아 그래요? 킨텍스가 많이 벌었죠. 네. 저희가 번 게 아니라 킨텍스가 벌었죠. 네. 킨텍스와 저는 박람회가 처음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업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식당 사장인데, 뭐 이번에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올클리 피어스타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모든 행사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그 행사,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연결해주는 협력 업체를 통해서만 장치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모든 거를 거기를 통해서만 써야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디포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전기 기술자라서 전기를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킨텍스에서 지정해준 업체에서만 이 전기를 건들 수 있는 거고, 무대 설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서 가서 무대에 뚝딱뚝딱 하면 되는데 안 되고, 킨텍스에서 지정한 업체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러듯이 한 다리가 거치면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해서 그냥 했으면 100만 원이면 될 것도 200을 써야 되고, 제가 가서 전기를 하면 될 걸 10만 원이면 인건비가 되는 거를 20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비용적인 부분은 어쨌든 모든 행정적이나 비용적인 이런 부분들은 올클리에서 다 담당을 해줬는데, 얼핏 듣기로 마이너스 한 몇 장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올클리를 모르시는 분인데, 올클리 피어스타잖아요. 피어스타죠, 네. 네네. 그래서 피어스타인데 네. 많은 분들이 왜 피어스타 끼고 하냐, 디포 너희들이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왜 피어스타를 꼭 끼워야 되냐, 이렇게 해서 피어스타 배불리기 위한 거 아니냐 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일단 오셨던 분들은 와서 행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어스타하고 함께 했다고 해가지고 피어스타가 막 크게 부각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피어스타가 오히려 힘을 빼고 뒤에 좀 빠져 있었고, 제일 큰 이유는요, 박람회를 진행하려면 킨텍스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디테일링 포럼이고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법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인이 있다거나 사업자가 있다거나 해서 가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그 경우는 그 전남이라는 이런 박람회 전문 업체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를 끼고 갈 수밖에 없어요. 프로모션을 끼고 그렇죠, 가야 그렇죠. 된다. 그 회사를 끼고 가거나, 아니면 뭐 자본금 얼마에 법인 뭐 출자금 얼마에 뭐 얼마 이상 매출에 무슨 이 까다롭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업체는 이제 올클리고, 그리고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디테일링 포럼이 이제 창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울고 웃고 진짜 힘들 때 물씬냐면 도와주고, 정말 형제 같은 사실은 업체죠, 피어스타는. 그리고 심지어 대표는 저랑 또 친구예요. 친구라 가지고 그만큼 또 믿을 수 있는 업체고 친구고,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저희 혼자서도 할 수도 없고, 올클리 입장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저희가 없으면 되게 힘들겠죠.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 네. 같이 서로 하기로 한 유인이 이제 박람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에서 두 분이 네. 뭉쳐야지만 가능한 그렇죠, 부분, 그렇죠. 힘이 좀 그리고 생기는 옛날부터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전국 정모를 하거나 다른 사석에서 보면 늘 그 친구가 하던 얘기가 있어요. 왜 피어스타 대표님은 외국을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 제가 알기로 한 130개국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해외를 다니고 해외 박람회,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고, 이 회원들이나 매니아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못할까? 왜 우리는 그런 자동차 행사의 한 귀퉁이에서만 있어야 되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벌써 꽤 됐을 거예요. 몇 년 됐어요. 거의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는 디포도 사실은 뭐 10,000명, 20,000명 이랬었고, 지금 이제 거의 60,000명이잖아요. 이제는 해도 되겠다. 이쯤에 우리도 힘이 좀 있고, 너네와 같이 한 게 했을 때 뭔가 시너지가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한 거고, 뭐, 오셔서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꽤 괜찮았잖아요, 저희가.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물론 요즘 박람회들이 어쩔 수 없이 물품 판매를 위주로 한다거나 이런 거가 주가 되긴 해요, 사실. 네네. 뭐 페페어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제가 관심사가 뭐 세차 쪽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브랜드들도 네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대표님들을 실제로 보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공간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는 물론 2회 때는 제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회 때는 모든 업체가 똑같은 부스 크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맞죠?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밀어붙인 건데, 저는 약간 공정한 걸 되게 좋아해요. 보기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시작부터 남들과 다른 선에서 시작하는 거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은 업체는 10개든 100개든 그냥 자본금으로 때려 박으면 상대적으로 이 작은 업체들은 그냥 들러리 같은 병풍 쏘는 느낌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1회는 똑같이 시작을 하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1인 기업이든 똑같이 시작을 하고 2회, 3회 때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크는 업체도 있을 거고 다음 행사가 오더라도 똑같이 나오는 업체가 있을 거고 뭐 안 나오는 업체도 있겠지만 일단 시작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밀어붙였죠. 그거는. 그리고 그 부스 배치가 네. 아마 랜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게 뭐죠? 저희가 좀 그쪽으로 문이 아니라서 화상 채팅, 화상으로 하는 네. 회의 그 프로그램 네.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네. 현장에서 라이브로 뽑았어요. 제이포키처럼? 그렇죠. 아. 라이브로 뽑아가지고 랜덤으로 다 배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면 코카페 1회를 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찾아오실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게 와 정말 이렇게나 디테일링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목말랐구나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저희가 갈증을 좀 해소해 준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회를 보셨잖아요. 네네네.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제가 뭐 거의 뭐 전문 사회자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 뭐 금 퀴즈 정도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으로. 네. 저도 그날 엄청 바빠. 제가 그날 파인 파티클 부스에 네네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친해가지고 같이 좀 도와드리려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뭘 하는지 볼 수도 없었어. 근데 금달린 목소리가 뭐 누구 대표님 와주세요 네네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네. 이런 시간도 좀 있었고 해서 네. 아마 그때 집중도가 확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목소리도 크지만 그때 사실 좀 많이 풀었습니다. 상품들을. 아, 당연히 집중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대충 정리해보면 이게 사실 박람회가 해보신 분들이나 자주 가시는 분들 알 거예요. 사실 주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상 대부분 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고정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네네. 업체들의 부스 비용도 과도하게 하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맞춰야 되고 아마 1회 때는 손해 금액을 어느 정도 감수를 많이 하시더라도 진행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2회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바뀌는 게 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회 때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원래는 지금 이제 작년과 똑같은 홀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체 대표님들한테 메일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한 거죠. 이 차량이 들어가는 이제 관이 있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관이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디를 더 선호하시겠습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다 보내서 답변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에 했던 그 관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쪽이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차량이 안 들어가는 관이 훨씬 다운이 되니까 네. 그게 뭐 무시 못 하잖아요. 그게 비용이 그쵸. 그냥 뭐 몇백 단위가 아니라 몇천 단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바뀌는 거라고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작년에는 이제 동일한 부스 똑같은 이제 형태의 부스였다면 지금은
일단 부스 형태부터 다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 1인당 한 업체당 하나의 부스였다면 지금 뭐 2개 하는 부스도 있을 거고 3개 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 부스를 서로 다르게 꾸밀 거 아니에요. 볼거리도 훨씬 더 스케일이 훨씬 그렇죠. 커지니까. 풍부해지고 스케일도 훨씬 커지니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만족도가 훨씬 높겠죠. 그런 부분은. 저는 사실 1회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뭐 결국 뭐 잘하는 업체들은 네. 잘 꾸며놓고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꾸며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박람회 특성상 그런 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페페어나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그 일러스트 코리아 그 초청받아서 박람회 다녀왔는데 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 부스 있죠. 네네. 이걸 4개로 나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스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 박람회에. 그러면 자리가 뭐 되나요? 근데 이게 세차용품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일러스트는 대부분 다 그림 그리시는 아, 분들이나 네네네. 웹툰 작가님들이나 아, 네. 이런 분들이 자기 어필을 하거나 굿즈를 판매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와중에도 엄청 크고 화려하신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사실은 가능은 해요. 저희도 하나의 부스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막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말을 안 하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실 때부터 이런 A, B 업체가 같이 들어온다, 아마 A, B, C 업체가 들어온다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자리를 잘 짜시면 뭐 꽤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오히려 더 뭐 하나의 업체가 들어와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들어오면 오밀조밀 모였으면 더 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저도 그 부스가 사실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네네네.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은 케미컬이 뭐 4-5개에다가 뭐 다른 것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는 그런 브랜드들도 충분히 나와서 많이 소비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차 시장이 지금 너무 고여 있어요. 네. 방법이 너무 고여 있어. 맞죠. 뭐 써보죠, 아니면 인스타, 뭐 유튜브. 뭐 유튜브 대부분 그런 형태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는 코카페가 한다고 했을 때 느낌이 이건 새로운 시장이다, 사실상. 기존에 있던 거를 엮어서 연관성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해서 만들어가니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코카페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상 미스틱 같은 브랜드들. 네. 미스틱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우리가 신생이라서 관심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제품 되게 좋은데 홍보할 방법 없어서 못 팔고 있다가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의 장을 마련해 드린 그죠. 거고 진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미스틱 블러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부스 아침에 이제 새벽에 막 설치를 할 때 인사를 드리면서 저 역시도 와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할 만큼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이걸 반다나요? 네, 반다나. 그거를 이렇게 가리고 아직까지 그러고 다니시는 네. 거 알고 있는데 컨셉도 되게 잘 잡으시고 일단 뭐 제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최고였어요 진짜.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잘 나가는 브랜드가 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잖아요. 정말 저비용 고효율 그죠.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코카페에서 저는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미스틱 블러드입니다. 맞아. 어떤 업체보다도 제일 간소했거든요, 사실상. 네, 맞아요. 근데도 가장 임팩트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코카페 끝나고 저도 카페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후기 같은 걸 봐야 되니까 네네네네. 저도 봤는데 미스틱 블러드 글이 압도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회가 없다고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네. 만드는 게 진짜 네.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스틱 블러드 대표님 뭐 자꾸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속된 말 빨아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 좋았던 점을 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니까. 그 미스틱 블러드 대표님은 행사가 끝나고 카페에다가 후기를 남기시고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회원분들 만나러 다니시고 카페에 서버조도 신청하시고 정말 좋은 예예요. 근데 또 어떤 업체들은 행사 때는 빵 이렇게 터졌는데 그 뒤가 없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냥. 행사가 끝인 거죠. 근데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카페는 얼마든지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끝났으면 다시 카페에 오셔가지고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고, 대표님들이.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게 또 서버조로 이어져가지고 신상품이 나오시면 또 서버조 신청을 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또 이벤트를 하시거나, 뭐 저희한테 업체 특가라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는 노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쉽게도 행사 때 정말 주목을 받았지만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도 뭐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활동 물론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건 어쨌든 카페잖아요. 카페고 유튜버인데 그냥 안 보이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저도 그거예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페스타나 아니면 행사 이런 것들이 결국 할인율로 가격으로만 다가갔는데 박람회도 사실상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가능한 게 있네? 라는 보여준 되게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사가 끝나고 모든 대표님들이랑 통화를 다 했어요. 제가 통화를 해서 어떠셨냐, 뭐 만족하셨냐, 뭐 좀 어떠냐 하고 뭐 이제 여쭤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판매를 하시긴 하셨지만 판매가 주가 아닌 이제 부스들 있잖아요. 그 부스들의 대표님들은 대부분 90% 이상 만족하셨다. 그리고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컨셉을 잘못 잡고 나오셨다고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제 판매를 하러 나오신 분들. 그런 대표님들은 좀 아쉬웠다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준비해서 더 신기일전하고 어떤 부스를 보고 느낀 점이 너무 많다. 뭐 어떤 부스를 보니까 내가 뭐 너무 부족했다. 뭐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도 올해는 좀 기대가 돼요. 좀 일을 많이 갈고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아마 2회 때 이번에도 가게 될 텐데 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좀 이제 조합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길까 네. 이런 거를 조금 해보려고 저도 도전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의상조차도 뭐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스팽글님도 이제 스팽글 부스가 있었잖아요. 맞추셨잖아요, 의상을. 네, 그죠. 탁 정장으로 맞추고 나오셨잖아요. 뭐 올해는 뭐 수영복을 입으신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나오신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발가벗고 나오는 건 안 그래요? 그거는 임금님만 가능하죠. 네. 방향원승 거는 임금님만 가능하고.